그, 오늘 실습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오늘 사용하는 게이트는 네 가지입니다. 74LS02 이걸 가지고 SR렛치와 클락 SR렛치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D렛치 테스트가 74LS75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D 플립플랍이 7474고요. 마지막으로 JK 플립플랍이 747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R렛치를 만든 다음에 클락 SR렛치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데까지 결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SR렛치를 테스트를 하는데, SR렛치는 셋과 리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제로라고 한번 봐요. 그럼 제로면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낸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로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S가 1, 다시 말해서 S바가 제로겠죠. 그러면 그죠? S바가 제로면 여기는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S바가 1이고 R바가 제로라고 하면 여기가 1이 됩니다. 이제 리셋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셋과 리셋의 미닝을 자세히 보시면 셋은 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셋이고요. 리셋은 여기를 1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0, 0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제로면 셋도 하고 리셋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셋과 리셋을 동시에 레이즈를 하게 되면 둘 다 1로 가기 때문에 Q하고 Q바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서 Q하고 Q바가 다른 값, 이게 그 Q하고 반대되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이게 문제가 나중에 홀드 스테이트로 갔을 때 저희들이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게 인버터 두 개가 백투백으로 물고 있으면 메모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인버팅 되어 있는 Q에 인버트 된 값이 Q바라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 레이싱 컨디션이 빠지게 됩니다. 레이싱 컨디션은 여기에 값이 셋과 리셋을 동시에 레이즈를 했다가 홀드 상태, 다시 말해서 셋도 아니고 리셋도 아닌 홀딩 상태로 갔을 때 얘가 어느 상태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 컨디션에 빠지지 않도록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R렛치를 사용을 할 때는 포비든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둘 다 트리거링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테스팅하는 그 시퀀스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SR렛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위에 잠깐 기술을 해놨는데 여기를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게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C와 D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74L에서 02 안에는 4개의 낸드 게이트가 들어있어요. 4개의 낸드 게이트가 여기 안에 4개의 낸드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C, D 이렇게 있고요. A, B, C, D 이렇게 있죠. 그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C와 D를 이용을 해서 SR렛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를 인가를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로직 패턴 제너레이션을 이용을 해서요. 패턴을 이용해서 00, 01, 10, 11을 인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인가를 하고 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이 신호를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동작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 파형을 보고 이제 셋과 리셋에 따라서 Q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진리표를 채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작업을 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SR렛치의 값에 따라서 이게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입력입니다. 그리고 출력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카피해서 그 CSV 파일 형태로 만든 다음에 웨이폼에다 넘겨줘서 웨이폼이 이런 작업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게 이제 패턴 제너레이션 쪽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밑에 테스트 신호들, 뒤쪽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한 테스트 신호들이 있어요. 뭐 JK 플립플랍 같으면 꽤나 복잡한 신호입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트리거링 되는 다양한 신호 패턴들을 줍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지금은 SR렛치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이것만 들어있어요. 이 신호를
웨이폼에다가 넘겨줘서 출력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웨이폼에서 Qbar 값을 측정을 하면 이런 패턴에 대한 출력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결과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게 되면 S와 R에 따라서 Q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S바, R바가 이때가 보시면 제로고 제로인 상태죠. 그죠? 여기 보시면 둘 다 제로인 상태입니다. 세트하고 리세트 시켜요. 그러면 둘 다 하이로 갔습니다. 저 상태는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Q와 Q바가 서로 반대 방향의 로직을 가지지 않으면 레이싱 컨디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둘 다 셋과 리셋을 트리거링 했기 때문에 둘 다 하이로 세트되고 리셋돼 있는 상태로 출력이 나오지만, 이런 상태는 정상 동작은 아닌 상태입니다. 근데 테스트를 하면 결과는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스테이트는 어떻게 돼요? 위에가 셋이고요. 밑에가 리셋인데 지금은 셋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셋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가 하이로 올라가고요. Q바는 제로로 갑니다. 반대로 맨 끝에가 리셋인데요. 여기를 리셋을 시켰을 때는 여기가 리셋이 되고 Q바가 위에가 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타양을 관측을 하셔서 여기 값을 채우고요. 그리고 SRH의 동작을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모든 게이트가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박스는 이 논리 회로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 박스는 데이터를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어주시고, 여기에서는 나중에 파형을 그려라고 되어 있는데, 파형은 제가 JK 플립플랍인 경우에는 웨이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엑스포트하면 디지털 데이터는 이렇게 넘어옵니다. 1 아니면 제로로 넘어오죠. 그죠? 넘어온 걸 여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플랫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이 데이터 파일을 보고 이렇게 플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되게 단순하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하실 때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서플라이입니다. 서플라이 5V를 안 가고 열심히 테스트를 해요. 그럼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동작 안 하죠. 그죠? 이걸 꺼놓고 패턴하고 로직만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서플라이를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인가하는 거는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팅을 해주고요. 처음 실험할 때는 제가 지금 여기는 클락 SRH 형태로 바꾸어 놨는데, 클락 SRH는 여기 SRH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보시면 74LS02가 4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SRH입니다. 근데 뒤에 SRH에다가 클락을 연결해서 이걸 해두게 되면 지금은 보시면 여기에 니블이 있어서 여기가 원래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S의 바였어요. 그죠? 근데 니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S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Y가 R의 바였는데 여기 니블이 있어서 여기는 R이 되고요. 클락이 하이일 때 이 S하고 R이 여기 안쪽 값을 트리거링 하게 되는데, 만약에 클락이 1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의 값이 여기를 통해서 나오면 여기 S바가 되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 클락이 1이면 R이 들어가면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로가 되게 되면 여기가 제로면 여기는 둘 다 무조건 1입니다. 1이면 낸드 게이트에서 1, 1은 기법입니다. 아무 작업도 안 합니다. 엔드 게이트에서는 제로가 1을 합니다. 제로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엔드 게이트에서 1이라 그러면 자기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넘기면 얘가 동작을 안 하면 그냥 원래 있던 메모리를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락이 제로가 되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제로가 되는 순간 1, 1이 돼버리죠. 그죠? SR에 상관없이. 그래서 클락이 제로면 S와 R에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두 개에 똑같은 1,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제로면 원래 있던 값을 홀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의 previous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전 값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클락이 1일 때만 S일 때는 set, S가 1일 때는 set, R이 1일 때는 reset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둘 다 1이 되게 되면 set도 되고 리셋도 된다 했죠. 그죠? set도 되고 리셋도 되는 케이스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회로를
클락 SR래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낸드 게이트 저기 74LS02 낸드 게이트를 가지고 이제 클락 래치를 만들었는데 이걸 SR래치부터 해볼까요? SR래치부터 하려면 네, 회로를 바꿔야 돼요. 네, 클락을 빼고요. 여기를 꼽으면 제가 여기를 클락 SR래치에서 SR래치로 그냥 바꿨어요. SR래치로 바꾸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파이널 보고서 예제에 보시면 밑에 이 파일이 있죠, 그죠? 여기를 복사를 하세요. 카피를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여기를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카피돼서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저장을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저장을 할게요. 여기에서 랩 01 랩은 01이 SR래치, 02가 클락 SR래치, 03이 D래치, 04가 D 플립플랍, 05가 JK 플립플랍 5개의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 01은 SR CSV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읽어드리려면 여기 보시면 CSV가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랩 01 sr.csv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yes 한 다음에 그 다음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를 입력 신호를 SR래치 신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테스트를 할 때 웨이폼을 켜고요. 다른 게이트들 테스트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준 신호 패턴을 카피해서 CSV로 저장을 하고 나서 웨이폼에다가 탑재를 하면 됩니다. 웨이폼에 로딩을 하기 전에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제가 서플라이 쪽에서 다른 건 다 꺼버리시고요. 여기를 5V로 해서 이네이블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를 이네이블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과정이 패턴에서 갔어요. 패턴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기 신호를 보면 31번, 32번, 31번, 30번이 지금 S바하고 알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S바 알바가 31, 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Q바가 25, 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지?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호를 집어넣는데요. 애들 해서 시그널을 한 다음에 제가 30이라고 30을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쳤고요. 30이 지금 뭐냐면 S의 바예요. 그리고 30이 R의 바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핀하고 이 핀 두 개가 여기에 보시면 31의 S의 바, 30의 R의 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두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는 푸시풀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스텀을 선택을 하고요. 커스텀 1kHz 디폴트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임포트 하려는 게 있는데요. 지금 S의 바에 신호가 어사인 된 게 없는데 임포트라고 누르고요. 방금 제가 저장했던 이 파일 CSV 파일로 저장을 했었죠. 여기를 열면 안에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칼럼이 S의 바고요. 두 번째 칼럼이 R의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S의 바의 값이 이렇게 어사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서 같은 파일을 열어서 두 번째 칼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신호의 패턴이 00, 01, 10, 11 이게 반복되죠, 그죠? 이렇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 신호가
이 신호들이 인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얘가 1K 단위니까 1ms마다 데이터가 바뀌어요. 1ms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Q바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Q와 Q바는 여기는 제가 지금 어디에 연결해 놨냐면 25번이 Q고요. 여기가 25번 핀이고요. 여기가 24번 핀입니다. 무슨 핀을 쓰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핀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핀을 선택을 하셔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측정을 할 때는 항상 로직 어널라이저를 사용합니다. 로직 어널라이저를 가져와서 아날로그에서는 스코프를 사용을 하죠. 그죠? 디지털에서는 로직 어널라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직 어널라이저에서 신호를 추가를 하는데요. 관측하고 싶은 건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30, 31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S바하고 R바니까 입력 신호니까 관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25, 24라 했죠. 25번, 24번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름이 현재 S의 바입니다. 여기가 R의 바. 이렇게 바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신호가 0일 때 트리거링이 돼요. S의 바가 0이면 셋이 되고 R의 바가 0이 되면 리셋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출력인데 Q바입니다. Q이고 여기가 Q바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자, 트리거 포인트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누가 트리거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임의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폴링 엣지를 트리거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T = 0 위치에. 기준 신호를 얘가 로우로 떨어질 때 지금 서플라이도 켰고 패턴도 계속 날아오고 있죠. 그죠? 트리거 포인트도 지정했어요. 그러면 싱글샷을 하면 사진을 찍어줍니다. 관측된 값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0, 0일 때 1, 1이 나오죠. 그죠? 둘 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0가 트리거링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0, 1이면 어떻게 돼요? 셋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 0면 리셋이 됩니다. 1, 1이면 원래 값을 유지하죠. 그죠? 1, 1은 현재 값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신호를 일단 캡처를 하시면 신호 측정 자체는 완료가 됩니다. 이런 파형이. 그래서 여기를 측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엑스포트하면 SR렛치 테스트한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테스트한 결과를 열어서요. 여기를 복사해서 현재 결과 보고서 양식 있죠. 그죠? 여기에 SR렛치 뒤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가 아니고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파형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파형을 그릴 때는 뒤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처음에만 보여드리고 뒤쪽에는 생략을 할게요. 결국에는 여기와 동일한 파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신호를 제가 바의 S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계열 신호 X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쪽이 4,000 정도까지 갈 거예요. 하고 그리고 Y 값은 지금 S의 바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를 4,000 정도까지 하면 파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펄스 파형이 그려지는데 이런 축 같은 거는 디지털에서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금 하고 레이블을 없애버립니다. 없음. 그래서 레이블을 없애버리고요. 축에서 지금 세로축에서도 여기 레이블을 없애버립니다. 없음. 네. 그럼 세로축 레이블도 없어지고 이것만 남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그리드 라인 같은 것들도 또 없애고 싶으면 여기 다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로축 가로축의 이제 파형을 시간에 대한 정보를 없애버리고 여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지점에서 페이스트를 해서 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이 알파거든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를 편집을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은 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동일하고요. 여기가 C입니다. 이제 컬럼이 여기 C 컬럼, 여기 C 컬럼이 알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알파에 대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0011, 0011 가고요. 01, 01, 01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또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프 하나를 더 카피를 한 다음에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여기는 큐바를 그리면 됩니다. 큐바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지 데이터 선택으로 가야 돼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요. 여기를 편집을 누르고 이제 여기가 Q가 되죠, 그죠? Q를 쓰고 여기가 이제 C 다음 D죠, 그죠? D 데이터를 플롯하면 여기가 Q 값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페이스트를 하면 그래프 밖에서 페이스트를 해야지 되고 안에서 하면 자기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시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에 가서요. 이번에는 Q의 바를 선택을 할 거죠, 그죠? A, B, C, D, E죠, 그죠? 이제 2번 칼럼을 플롯하면 여기가 Q바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그 제로일 때 보시면 11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로고 제로면 둘 다 주장하기 때문에 둘 다 셋도 되고 리셋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는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포비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Q와 Q바가 서로 인버팅 된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하고 1이면 지금 셋이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Q 값이 1로 되고 Q바는 제로가 됩니다. 반대로 셋이 1이 되고요. 여기가 알파가 로가 되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Q가 리셋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홀딩을 하는 상태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요. 이걸 보고 표를 채우고 여기를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실험이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실험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만 이제 회로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해체를 해놨는데요. 잠깐만 보고 다시 연결을 할게요. 여기를 빼고 플락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A의 결과하고 B의 결과를 각각 옮겨줘야 되죠. 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S와 R 값이 될 겁니다. 제대로 연결했겠죠? 자, 제가 제대로 연결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셋하고 리셋이 인버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S의 바가 아니고 셋하고 리셋이죠, 그죠? 그리고 클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클락이 하이일 때 셋이나 리셋이 가능합니다. 근데 SR렛인데 클락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이 로일 때는 S와 R과 상관없이 현재 값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입력을 이렇게 가라고 되어 있지. 이 패턴인데요. 입력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카피한 다음에 새로 파일 만들기를 했어요. 여기에 페이스트를 한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여기에 랩 종이 클래스 srh .csv 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신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원래 S하고 R은 그대로고요. 클락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패턴 쪽에 와서요. 패턴을 끄고
클락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죠. 그죠? 시그널에서, 여기에, 지금 29번이 제가 클락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헤더를 해서, 클락 신호를 지금 29번이 맞네요. 추가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S의 바가 아니라 이때는 S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R이 되겠죠. R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임포트를 할 때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 랩 01 여기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S를 가져와야 되죠. 그죠? S를 여기를 선택하면 S가 건너올 겁니다. 칼럼이 클락 SR이 있는데 S에는 S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S 패턴이 여기 어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 R 패턴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실험에서 네, 두 번째 R이니까 이게 R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R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시 풀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를 네, 커스텀으로 해야 되네. 컨스턴트가 돼요. 커스텀으로 하면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임포트에 가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랩을 선택을 하고 이번엔 클락을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20ms의 클락이 건너옵니다. 클락을 여기까지 만들어놨더니 여기 있는 패턴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러닝을 하면 되고요. 자, 측정을 할 때 원래 있던 거하고 동일한데 여기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여기가 이제 S가 돼 있고요. 여기가 R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클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추가를 하는데 29번을 클락으로 추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간이 10ms인데 이 패턴 자체의 길이가 20mm입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ms 정도 하면 한 50mm 정도를 측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락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트리거링 해도 되니까요. 잡으면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인지 알려면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클락 YGH가 약간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R이 떨어지는 자리. 있고요. 두 개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 정도가 이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시고 이걸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결과보고서 형식에 네. 뒤에 거 그리는 게 좀 일이긴 하네요. 이건 빼버립시다. 로직 애널라이저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파형 그리는 건요. 이게 여기에서는 이걸 했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면 사실은 얘 보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보고 잘 관찰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클락이 하이일 때 지금 여기가 리셋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잠깐만요. 클락이 하이인 지점. 그래서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하이니까 리셋이 되죠. 그죠? 이렇게. 타이밍을 잘 보세요. 클락이 로일 때는 홀딩 상태입니다. 클락이 하이일 때만 반응을 하는데 클락이 하이 되는 이 시점을 보면 얘가 하이로 유지하고 계속 있었으니까 클락이 터지자마자 리셋이 트리거링이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로인 상태에서는 반응을 하진 않고요. 클락이 로인 상태에서는 Q값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Q값의 변화가 클락이 로인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죠. 항상. 그리고 클락이 하이로 되었을 때, 하이로 되는 시점에서 보면 둘 다 제로면 그냥 로인 상태에 있는데 이때 이제 하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리셋이 될 겁니다. 여기 때문에 위에가 셋, 밑에가 리셋. 그래서 이 파형을 관측을 해서 여기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두 번째 랩이고요. 세 번째 실습은 D 래치입니다. D 플립플랍인데요. D 플립플랍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봤을 때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게
클락드 SRH였죠. 그죠? 클락드 SRH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클락드 SRH는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Q, Q바가 둘 다 1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는 피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1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가 되고요. 여기가 0면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D렛치라고 하고요. D렛치의 심볼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클락이 여기에 있고요. D 터미널이 여기 터미널이고요. 그리고 Q바 터미널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번호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2번, 13번, 16번,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4LS75.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게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게이트인데 74LS 00 같은 거 보면 14핀인데 얘는 16핀입니다. 16핀이고요. 보시면 VCC가 몇 번에 있어요? 5번 핀에 있어요. 그라운드가 11번 핀에 있어요. 어디냐면 이거 여기 맞았나? 여기네요. 여기 있네요. 보시면 D렛치가 여기가 VCC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VCC가 있었죠, 그죠? 이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여기가 VCC입니다. 그라운드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라운드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그죠? VCC 그라운드 핀 주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이트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번이 그라운드, 5번이 VCC이고요. 2번이 여기 D에 해당하고요. 13번이 클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6번, 1번이 Q바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테스트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클락이 로이면, 여기가 로면, 이게 제로가 되면 이게 11이기 때문에 얘가 값이 변할 수가 없죠. 그죠? 기존 값을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클락이 하이가 되면, 이제, D가 제로면, 얘가, 제로면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리셋을 요구를 하죠. 그죠? 리셋이 되고요. 만약에 1이라면, 여기가 1이면 셋이 요구가 되고, 리셋은 제로가 되니까, 여기 값이 1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D하고 Q 값이 클락이 하이가 될 때, 클락이 하이 될 때 Q가 D를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일 때 Q가 1이 되고요. 0일 때 0가 됩니다. 클락이 하이면.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똑같이 패턴들이 있거든요. 여기 패턴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열어서 저장을 하고요. 여기를 패턴으로 저장을 합니다. 랩 03 여기가 dletch.csv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웨이폼에다가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웨이폼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슈는 이제 여기로 왔으니까 이제 핀들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핀 맵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23번이 2번 핀. 2번 핀. D를 제가 2번에다 뒀고요. D번이 23, 22, 21, 20 하고 클락을 22번에 뒀고 클락을 22번에 뒀고 Q바를 Q가 여기서 보면 Q를 21, 20 이렇게 했네요. 제가 20번부터 23번까지 썼네요. 그래서 여기를 패턴 쪽에 와서 이제 여기를 이걸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하려면 이걸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랩 02 클락 됐어. 이렇게 하면 웨이폼 프로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불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패턴을 다 없앱니다. 클리어 시키고요. 지금은 20번부터 23번까지 4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20번을 뒤에다 23번을 뒤에다 해놨고요. 그리고 22번을 클락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21번을
Q에 연결해 놨고요. 여기가 Q바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D 클락 Q바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타입을 푸시풀로 다 바꾸고요. 여기를 커스텀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있었던 그 CSV를 가져오는데요. 랩3를 가져와서 현재 D니까 D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주고요. 오케이. 하고, 클락은, 제가 패턴에 얘를 넣으면 안 되네요. 얘는 패턴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죠? 리무브. 얘도 패턴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클락까지만 있으면 되네요. 그 다음 여기는 클락을 랩3에서 클락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락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해서 런을 하면 입력이 들어갑니다. 출력 쪽에서는 이제 다시 다 없애고요. 출력 쪽에서는 다 측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신호를 20번부터 23번까지 연결하고요. 23번이 제가 D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2번이 클락입니다. 그리고 21번이 Q고요. 20번이 Q바입니다. 그래서 Q바는 출력이기 때문에 입력에서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제가 라이징 엣지 쪽에 맞춰서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놓고 지금 패턴이 러닝되고 있기 때문에 싱글샷을 누르면 이 패턴이 얻어집니다. 여기에서 클락이 하이일 때 클락이 하이일 때 보시면 하이일 때 D가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러면 D가 요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락이 로일 때는 D가 변해도 Q는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캡처하셔서 가져오시면 두 번째 실습이 세 번째 실습이 완료가 됩니다. 이건 뭐지? 네, 한번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요. 뒤에 가져와서 플랫하는 건 빼기로 합시다. 이렇게 캡처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파형을 보고 여기 값을 채우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 플립플랍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D 플립플랍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여기 쏘자죠, 그죠? D 렛치입니다. D 렛치고요. 얘는 뭐예요? 클락 데살 렛치죠, 그죠? 얘가 이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연결을 해둡니다. 마스터 슬레이브로 연결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얘가 클락이 하이일 때 얘도 클락이 하이일 때 이네이블이 됩니다. 근데 인버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네이블이고 하나는 디세이블이고 얼터네이팅 하면서 봤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우리가 마스터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걸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만약에 클락이 로우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클락이 로우인 상태라면 여기가 로우면 여기가 하이입니다, 그죠? 여기가 액티브한 상태고 여기는 디세이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쪽은 홀딩 상태예요.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현재 있는 값을 얘가 지금 로우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SR에 상관없이 현재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마스터 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 값이 D 값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방금 전에 했던 D 렛치죠. 그죠? X 값이 D 값을 팔로잉 하고 있어요. 트래킹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순간에 하이로 갔다고 하면 클락이 하이로 가면 여기가 끊어지죠. 그죠? 그러면 X는 클락이 하이로 가기 직전에 있는 값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했죠? 클락이 하이로 가기 직전의 값. 그래서 로우에서 하이로 트랜지션 할 때 로우에서 하이로 가기 직전의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고 있고요. 이 X가 클락이 하이이기 때문에 SR 렛치 여기 뒤쪽은 보시면 여기 있는 값이 S하고 R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 값하고 X 바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락이 로우에서 하이로 트랜지션 할 때 D 값이 1이었다면 1, 0가 돼서 셋이 됩니다. 만약에 0였다면 0, 1이 돼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그 값이
클락이 로인 지점, 그러니까 로의 사이로 가기 직전에 있는 값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지 트리거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우에 변하는 게 아니라 클락이 하이일 때 변하는 게 아니라 클락이 트랜지션 할 때, 어떤 트랜지션 할 때냐면 로에서 하이로 트랜지션 할 때 그때만 데이터가 바뀌는 겁니다. Q가. 이 Q는 클락이 변하고 있으면 클락의 라이징 엣지 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지티브 엣지라고 적혀 있죠, 그죠? 클락의 라이징 엣지 때 이 순간에 Q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뭘 업데이트 하느냐 하면 이 라이징 엣지 때의 Q는 이 D를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라이징 엣지의 D 값이 뭔지가 Q가 가지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엣지 트리거링이라고 합니다. 레치하고 플립플랍의 가장 큰 차이가 레치는 레벨 센시티브 합니다. 클락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플립플랍이 되면 클락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클락의 트랜지션이 중요합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건너갈 수 있는 클락의 트랜지션일 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락을 나타낼 때 파지티브 에지 트리거를 이렇게 요 표시를 쓰고요.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파지티브 에지 트리거, 이렇게 하면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건 D 플립플랍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파지티브 에지 트리거드 D 플립플랍이거든요. 심볼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죠, 그죠? 여기는 그냥 클락이 있고요. 여기는 엣지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에서 변하고 있는 거고, 파지티브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입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신호는 741에서 74 신호인데요. 프리셋이 있고 클리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락 D, 이게 입력입니다. 이런 입력들에 대해서 반응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액티브 로우 형태의 프리셋하고 클리어입니다. 프리셋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셋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Q를 1로 만들어주는 게 프리셋입니다. 그리고 클리어는 Q 바를 1로 만들어주는 게 클리어예요. 자, 제가 프리셋은 Q를 1로 만들어주고 클리어는 Q 바를 1로 만든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이게 둘 다 제로면 어떻게 돼요? 프리셋도 제로고 클리어도 제로예요. 그러면 둘 다 하는 거죠, 그죠? 프리셋도 하고 Q도 하고. 그래서 이게 둘 다 제로일 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데이터 시트인데 둘 다 제로면 얘가 셋도 되고 리셋도 돼요. 그래서 둘 다 하이가 나와요.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생기면 안 되지만 여기는 프리셋핑하고 클리어핀 두 개가 있어서 이걸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지 트리거드 그 D 플립플랍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D고 여기가 Q, Q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를 테스트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기 회로들을 보고 여기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측정을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려면 여기 파형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카피해서 그래서 이게 랩4입니다. D 플립플랍이고요. 그래서 순서가 프리셋, 클리어, 클락,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CSV로 저장을 해주고요. 닫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웨이폼이 와서 거기를 테스트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D 플립플랍입니다. 제가 어떻게 연결을 해뒀냐 하면요. 클리어 차례대로 해놨을 텐데요. 15, 14, 13, 12, 11, 10까지 10부터 15까지 사용을 했네요. 10부터 15까지 이 순서로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거기를 바꿔볼게요. 이제 입력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 11이니까 12, 13, 14, 15를 입력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가서 스탑을 시키고요. 여기를 클리어를 시키고 클리어 시키기 전에 저장을 해놓죠. 혹시나 해서
세이브 프로젝트를 랩 03 dletch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여기를 클리어 시키고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번이라 했죠? 15, 14, 13, 12, 12부터 15까지요. 12부터 15까지를 추가하려고요. 15번이 얘가 ILCR 클리어고요. 그리고 14번이 D고요. 12번이 클리어 하고요. 플러그인 12번이 클리어이고, 그 다음 12번이 프리셋.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12, 13, 14, 15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여기를 푸시풀 타입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 커스텀으로 만듭니다. 여기 패턴을 보시면 처음에 프리셋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셋과 클리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하는 게 있고 다시 프리셋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프리셋이 되고 나서 이때가 클리어되는 지점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 1이기 때문에 프리셋하고 클리어가 없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D 플립플랍이. 프리셋이나 클리어가 다른 동작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클락과 D에 상관없이 프리셋이나 클리어가 걸려 있으면 출력값이 프리셋과 클리어를 보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일 때가 정상 동작하는 영역입니다. 여기를 랩 04 D 플립플랍으로 가서요. 지금이 클리어니까요. 클리어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D 값 랩 4 D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클락 4의 클락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셋 값을 가져옵니다. 프리셋 네, 여기 값을 가져와서 클로즈를 하고 지금은 한 50ms 정도 되죠, 그죠? 시간이. 그러면 50ms 이상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러닝을 하고 이제 로직 쪽에 와서요. 로직 쪽에 일단은 클리어를 하고 현재는 10번부터 15번까지를 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5번까지 추가를 하고요. 15번이 클리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14번이 Dletch D 값이고요. 그리고 13번이 클락입니다. 그리고 12번이 프리셋 값. 네. 그리고 11번이 큐고 10번이 큐바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면 되는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면 프리셋을 로우로 떨어뜨리는 폴링 엣지를 기준으로 트리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금은 50ms니까 좀 더 늘려야 되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 100ms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이 돌고 있기 때문에 러닝을 하면 패턴이 측정이 됩니다. 이 트리거 포인트 자체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이 트리거 포인트부터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여기를 너무 크게 보여서 좀 줄여서 한번 볼게요. 지금 프리셋이 로우로 떨어지는 데를 기준으로 했는데 프리셋이 로우고 클리어가 하이죠, 그죠? 그러면 프리셋이니까 1로 가 있어야 돼요, Q가. 1로 가 있죠, 그죠? 그리고 클리어도 되고 프리셋도 되면 둘 다 1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고 이때는 클리어는 하지 않고 프리셋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한 로직 출력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셋이나 클리어나 혹은 둘 다가 액티베이트 됐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프리셋하고 클리어가 하이인 지점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때 요 구간이 프리셋도 하지 않고 클리어도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동작하는 게 D하고 클락이 그때 동작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라이징 엣지 때 로우를 샘플링이기 때문에 제로고요. 라이징 엣지 때 하이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이때 하이가 됩니다. 요 엣지가 라이징 엣지 때 얘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죠? 하이인 상태에서 이게 로우로 떨어져도 얘가 변하진 않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라이징 엣지 때의 변화만 감지해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클락이 하이로 있다 하더라도 이 변화는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클락이 트랜지션 할 때만 샘플링을 합니다. 트랜지션 할 때 그때 값만 가져와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로우를 샘플링 할 때 데이터가 여기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네. 가져와서 다시 보면 여기 값을 관찰하면 여기 테이블을 채울 수 있을 거고요. 그 테이블을 가지고 여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실험이 JK 플립플랍인데요. JK 플립플랍은 동작 설명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얼핏 보기에 클락드 SR래치와 똑같습니다. 그죠? 클락드 SR래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클락드 SR래치에게 낸드 게이트 입력이 두 개였죠. 두 개였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Q1이 제로고 Q바가 제로, Q1이 1이고 Q바가 제로였다 라고 하면 여기가 1로 돌아옵니다. 근데 얘는 제로로 돌아가죠. 그죠? 제로가 도는 순간 얘는 그냥 무조건 1이죠. Q바가 제로면 무조건 1이에요. 1이라는 얘기는 셋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셋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얘가 1로 돌아오니까 리셋을 하겠다는 얘기죠. 리셋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뭐에서 상태가 결정이 되어 있냐면 현재 출력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출력이 뭐냐가 리셋 이네이블인지 셋 이네이블인지 결정합니다. 반대로 이런 케이스라면 당연히 리셋이 디세이블 되고 셋이 이네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Q 값이 제로면 셋이 이네이블 된 상태고요. Q 값이 1이면 리셋이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현재 저장되어 있는 Q 값이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입력이 아니라 Q 값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J하고 K는 자세히 보시면 J가 셋이 있는 자리고 K가 리셋이 있는 자리예요. 셋이나 리셋을 하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셋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동작을 못할 거고 얘만 동작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셋이 이네이블 상태예요. 그리고 J가 1이고 K가 0라고 한번 봐요. 그 상태일 때 클락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클락의 변화가 없으면 얘도 엣지 트리거 방식이거든요. 클락의 변화가 있을 때 로에서 하이로나 하이에서 로로 할 때만 변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변하고 나면 출력이 변해버려요. 출력이 변해버리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못하죠. 그죠? 자, 앞쪽에서 D 플립플랍이 엣지 트리거로 반응하는 이유는 클락을 서로 다르게 써요. 마스터하고 슬레이브의 클락을 다르게 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에서 반응하는 마스터와 로에서 반응하는 마스터 두 개가 서로 마스터 슬레이브로 동작하면서 엣지에서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레치는 약간 다르죠. 그죠? 이건 클락에 의해서 출력이 변해버리면 출력이 set enable 상태에서 set을 해버리면 reset enable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태가 이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봐요. 0, 1, 0인 상태면 클락이 로일 때는 이게 클락이 로면 그 입력 JK에 상관없이 이게 0면 둘 다 그냥 무조건 1이죠. 그죠? SR래치에서 여기가 1, 1이면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낸드 게이트에서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자기는 포기 상태, 기법입니다. 기권입니다. 기권. 0일 때만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클락이 로일 때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태를 0로 유지하고 있어요. Q 값이. 근데 클락이 하이가 되고 나면 그때는
J가 1이니까 얘는 어차피 지금 디세이블이죠. set enable 상태니까. 밑에 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출력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high가 되는 순간 J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값이 set을 enable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되는 순간 여기가 1로 바뀝니다. 여기가. 어디로 바뀌냐면 이 상태로 바뀝니다. 1로 바뀌고 J하고 K는 여전히 1제로죠. 그죠?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Q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1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로 세팅이 되고 나면 여기로 건너옵니다. set enable 상태에서 reset enable 상태로 건너와요. 그래서 다른 변화 edge 트리거링 동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스테이트가 출력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reset enable 상태에서 1제로는 뭘 뜻하는지 안 봐요. 제가 edge 트리거링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클락이 하이가 되는 순간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 스테이트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출력이 하이고 JK는 똑같이 1제로로 남아있다고 봐요. 그렇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1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작하지 않고 여기만 동작합니다. 근데 지금 K가 제로인 상태죠. 그죠? 모양을 보시면 K가 제로고 여기 Q바가 제로인 상태예요. 제로면 여기는 1, 1이겠죠. 그죠? 그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Q의 N equal 1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Q의 N은 이게 N 플러스 1 다음 스테이트죠. 그죠? 다음 스테이트가 그 전의 스테이트를 팔로우 한다는 의미입니다. Q의 N이 1이라는 게. 그래서 플락이 하이로 가는 순간 여기 있다가 하이가 되는 순간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 건 다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K 플립플랍이 왜 에지 트리거링으로 동작하는지를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J하고 K가 둘 다 1이 되었다면 셋하고 리셋이 동시에 트리거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클락 엣지에서만 반응한다 그랬죠. 그죠? 클락 엣지에서 토글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 스테이트에서 이쪽 스테이트로 계속 토글링을 하는 상태가 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T라고 적혀 있는 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게 이게 셋이고요. 여기가 제로 1일 때가 리셋이고요. 나머지가 홀딩한 상태입니다. 홀딩. 제로 제로면 당연히 홀딩이고요. 제로 1이고 셋 이네이블 상태라고 하면 홀딩입니다. 그리고 제로 1 제로고 리셋 이네이블 상태면 이것도 홀딩 상태입니다. 그래서 홀딩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홀딩한다는 얘기가 현재 n 플러스 1의 값이 n의 값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JK 플립플랍이 동작하는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JK 플립플랍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핀이 또 16개죠. 그죠? 앞쪽에서 저희들이 16개짜리 핀을 한번 봤어요. D래치가 있었죠. 그죠? 이게 D래치인데 D래치가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가 VCC였어요. 이게 16개짜리 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13번 핀이 그라운드, 5번 핀이 VCC입니다. 여기 VCC 아니고 여기 그라운드 아니에요. 지금 사용하는 건 여기 있는 JK 플립플랍을 사용을 할 텐데 여기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74에서 76은 리블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리블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디바이스예요. 폴링 엣지 때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JK 플립플랍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JK 플립플랍에서 이 회로를 보고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Q바이에서 set enable이나 reset enable 상태로 가지고죠. set enable 상태에서 JK 값에 대한 반응, reset enable 상태에서 JK에 대한 반응,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진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표는 여기에 있는 신호를 보고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카피해서 CSV로 만들어서요. 프리셋하고 클락 그리고 뭐 이런 신호들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 거는 시스넷에 CSV로 저장을 해서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JK 플립플랍을 올려놨는데요. 핀맵이 여기서부터
제가 1번 핀부터 연결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7번부터 끝에 큐바가 1번까지네요. 큐바가 1번까지니까 입력이 클락하고 프리셋, 클리어, JK까지가 입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번, 6번, 5번, 4번, 3번까지네요. 3번부터 7번까지가 입력이니까 제가 여기를 스탑을 하고 시그널에서 여기까지를 제가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이 클락입니다.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이 프리셋 시고요. 그리고 클리어가 5번이고요. 그리고 4번이 J 값입니다. JK. J가 SRH S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3번이 K 값입니다. K 값이 여기 있는 여기 값입니다. 그래서 7654, 76543,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푸시로 만들고요. 자, 커스텀으로 변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스템에서 올려놓긴 했을 텐데, 여기를 그냥 만들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카피해서 CSV 파일로 만들고요. 이렇게 클릭하죠. CSV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값들을 읽어드리면 되는데요. 랩5니까 랩5를 가서 플락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 프리셋은 여기 값을 선택하면 되네요. 프리셋 값, 그리고 클리어 값, 클리어 값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J하고 K 값을,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해야죠. J하고 K 값을, 네, 이렇게. J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K 값을 읽어주면, 또 여기는 부럽다. K 값을 인풋하고, 그러면, 여기도 시간이 한 50ms 정도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런을 하고, 로직 쪽에서는 제가, 큐바까지 집어넣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네요. 여기를 신호를 1번부터 7번까지 신호를 추가를 하고요. 제가 7번을 클락을 쓴다 했고요. 그리고 6번을 프리셋, 그리고 5번을 클리어, 그리고 J, 4번을 J, 3번을 K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2번이 Q, 1번이 Q바네요. 여기가 2번이 Q, 1번이 Q바. 이렇게 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프리셋이 로로 떨어지는 데를 잡고 러닝을 하면 여기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을 보시면 여기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클리어하고 프리셋이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고 나머지 클리어하고 프리셋이 다 하이로 되어 있는 지점이 있죠. 그죠? 여기가 JK 플립플랍이 동작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JK 플립플랍이 클락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특히 JK가 둘 다 1인 경우 보시면 클락이 튈 때마다 토글링이 됩니다. 지금 폴링 엣지에서 변하죠, 그죠? 폴링 엣지에서 토글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폴링 엣지에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테스팅하는 JK 플립플랍은 폴링 엣지 때 변화하는 JK 플립플랍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캡처하셔서 넣으시면 실험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실험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 내용들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적어주시면 실험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